이 영상에 나오는 기사는 실제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며 개인의 의견일 뿐이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 이번 주도 지난주만큼이나 다사다난한 한 주였죠. 160조 규모의 한국형 뉴딜 국민보고대회부터 시작해서 모더나의 긍정적인 임상 결과까지 앞으로의 미래를 점쳐볼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앞으로 국내 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우 데이터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와 같은 디지털 뉴딜 정책과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와 같은 그린 뉴딜 정책으로 나뉘어 발표되었는데요. 두 정책 모두 많은 정부의 지원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 그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아직까지 모호한 디지털 뉴딜보다는 수소차, 풍력발전기 등과 같이 실체가 분명한 그린 뉴딜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의 발표 전까지 주목받았던 몇몇 테마들을 언급하자면 수소차, 풍력 등의 그린 뉴딜 관련주들과 원격 의료 및 언택트 관련주들이 바로 그것인데요. 앞으로 점차 구체화되어질 블록체인 관련 사업과 9월부터 시작될 마이데이터 사업, 5G 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보다 구체적인 사업 지원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았던 점인데요. 120조라는 큰 돈이 움직이게 되는 만큼 미래 사업 지원책에 대한 방향은 시간이 지나면 보다 구체화될 테니 여러분들도 관련 기사들을 계속해 살펴보시면 앞으로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지금 주가의 흐름이 몇몇 테마에 한정된 것도 정부의 뉴딜 정책에 대한 모호함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계속해 들려올 뉴스들과 기업들의 투자 방향을 살피다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된 미래 회사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다뤘던 주제이긴 하지만 저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핫해진 바로 그 주제, 바로 수소차입니다. 약 3개월 전 다뤘던 현대차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해당 영상을 놓치셨거나 기억이 흐릿하시다면 다음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저희는 수소차에 대한 현대차의 투자와 정부 지원, 그리고 유럽의 수소차 투자와 수소차만의 장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상보다는 좀 더 이른 시기에 수소차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달 6월 4일 니콜라의 상장이었는데요. 상장하자마자 높은 관심을 받으며 높은 주가 상승을 보였고 해당 회사에 투자한 한화의 주가도 들썩였었죠. 아무래도 앞선 테슬라의 성장을 지켜보았던 세계의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수소차 기업에 관심을 가진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니콜라의 모습을 보며 남몰래 소가리를 한 기업도 있었죠. 바로 우리의 신토부리 기업 현대차입니다. 한동안 한국의 전투력 측정기 신세를 면치 못했던 현대자동차는 차 한 대 없이 성공적으로 상장한 니콜라를 보며 꽤나 속이 상했을 텐데요. 최근 현대차는 수소전기 트럭 엑시언트를 출시하며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엑시언트 수출은 올해 40대, 2025년까지 1600대 공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50만 대의 수소차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누적 판매 1만 대를 돌파한 넥소를 보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난해 36만 7,5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올해 저세상 주식이 되었던 것을 떠올려보면 2030년 현대차의 주가 향방 역시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바로 수소차 인프라의 확충인데요. 이는 한 기업이 아닌 여러 국가들의 정책적 지원과 니콜라와 같은 수소차 생산 기업들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 전기차 충전소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용이 들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 수소차 인프라의 투자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한계를 알고 있는 현대차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개념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바로 페이펄 유즈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량을 운행한 만큼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인데요. 이 사용료에는 충전 비용과 수리비, 정기 정비료와 같은 운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비싼 수소차를 구입하는 고객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인데 앞으로 수소 생태계가 전방위적으로 구축되기까지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앞으로 차량 판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차량이 미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 및 차량 소프트웨어 기술은
지금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부럽지 않은 큰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9월 앱티브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한 현대차는 현재 세계 6위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주요 계열사 중 하나인 현대모비스 역시 최근 얀덱스와 공동 개발한 4세대 자율주행 택시를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의 네이버로 불리는 얀덱스는 러시아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요. 이렇게 현대차 그룹에서는 다양한 외국 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현대차는 최근 한국의 여러 배터리 사업체들과의 관계 역시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여러 자동차 회사들과 달리 전기차, 수소차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과의 접촉이 눈에 띄는 이유는 글로벌 1위 전장업체인 하만을 인수한 후에 자동차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삼성과의 협업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자율주행 기술뿐만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은 모빌리티 사업에서 차량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품일 텐데요. 스마트폰 및 전장 부품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삼성이기에 현대차와의 시너지가 더더욱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수소차에 관련한 재미난 이야기들과 기업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중요한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니만큼 다음 편에서 이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